안녕하십니까.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백스쿼트에 대한 체간 각도에 따른 차이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저는 여기 슬라이드에 대한 그림 기준을 따로 좀 얻기가 좀 애매해서 프론트 스쿼트, 백스쿼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림으로 이미지 파일링을 좀 담았습니다. 근데 주제가 저는 백스쿼트였잖아요. 그래서 요 프론트 스쿼트를 자세는 동일한데 바벨만 여기 있다 정도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1번 그림도 2번 그림도 3번 그림도 다 백스쿼트입니다. 그 개념 하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주제를 삼은 이유가 뭐냐면 영상을 보다 보면 뭐 선수분들이나 전문 트레이너 선생님들께서 나는 바벨 스쿼트에 대해서 이렇게 운동을 해 라는 주관된 의견을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구 안의 중력장 안에서 어떤 외적인 부하를 다루는 과정이라는 건 회전 운동의 축을 갖고 있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축을 기점으로 외적인 부하의 위치에 따라서 힘 발생하는 위치는 나름대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 정해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근육만 일어나나요? 그 개념이 아닌 거죠. 해당 관절의 기준을 연결하고 있는 돌림운동에 작용하는 근육들은 다 활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선생님들께서 좀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동작이 맞아 라고 하는 표현들은 좀 배제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가 요런 부위에 훈련을 하고 싶다면 요런 동작으로 가면 돼. 너가 요런 부위에 좀 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요쪽으로 가면 돼. 이게 전문가거든요. 단순하게 이게 맞아 그거는 갑론을 박아는 건 자기 주장에 불과한 거고요. 역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거 하나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의 수의 가능성을 여러 개로 열어두고 확장성을 보고자 하는 개념인 거거든요. 즉 어느 하나에 매몰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시각적인 관점을 두고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기준의 파이가 중요하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흔히 스쿼트 자세 중 상체를 좀 세우는 느낌을 가져가야 돼? 아니면 좀 숙이는 느낌을 가져가야 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흔히 하는 표현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가 중력 방향으로 수직으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몸이 작대기인가요? 수직으로 내려가게? 우리 몸이 작대기가 아니거든요. 뭐 쇠꼬챙이 아니라고요. 중력은 수직 방향밖에 없어요. 중력이 막 이르고 가진 않잖아요. 그러면 나의 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저항에 대한 그 무게, 바벨이든 덤벨이든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중력 가속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질량이 걔 직선이라고요. 걔가 직선인데 내 몸은 다 돌림 운동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중력 방향은 고려했는데 내 몸이 힘쓰는 방향은 고려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중력 방향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건 돌림 운동이 고려되는 게 아니죠. 허벅지뼈가 수직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땅을 파고 들어가야지. 앉는 건 허벅지뼈가 가로면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 있다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힘에 대한 방향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인 거고, 상체를 숙이고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는 개념은 상체에 대한 표현을 제가 여기다 쓰긴 했지만 체간에 대한 굽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상체의 굽힘과 체간의 굽힘 헷갈리시면 안 되거든요. 상체의 굽힘은 이런 거예요. 체간의 굽힘은 이런 거예요. 다른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제가 이 스쿼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을 좀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슬라이드를 갖고 왔습니다. 자, 저는 질문을 좀 바꿀게요. 원론적으로 어디에 힘을 주면 문이 열릴까거든요. 근데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용어를 좀 바꿔봤어요. 어디에다 힘을 주면 문이 안 열릴까요? 알파벳 순서대로 놓고 보면 C, D, E, F, G, H거든요. 순서가 1, 2, 3, 4, 5, 6번. 자, 선생님들이 이 1번부터 6번까지의 기준을 놓고 어디다가 힘을 주면 문이 안 열리는지 두 개만 한번 찝어보세요. 어딜 것 같으세요? 자, 정답부터 설명드리면 5번과 6번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5번과 6번은 문이 안 열릴까요? 힘을 줘도. 왜 안 열릴까요? 그 개념이, 의미는 알아요. 느낌은 알겠어. 문고리를 잡고 위를 열면 이게 당연히 열리겠어요? 말이 안 되지. 문고리가 뜯어지거나 문짝이 뜯어지거나 뭐 그런 상황이겠지.
여기를 잡고 올린다고 하면 이게 열려지겠어요? 자,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한번 좀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답을 드리면 이 질문의 답은 외적인 부하라고 하는 걸 우리가 external force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이따 이후 슬라이드에도 나오니까 선생님들 잘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internal force라고 하는 걸 내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표현하는 내적인 힘이라는 건 내 몸에서 생산하는 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외적인 힘이라는 건 내 몸을 기준으로 자세를 바꿔도 형성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어에 대한 정의만 좀 잘 알고 계세요. 외적인 부하, 외부에서 내 몸으로 들어오는 힘이다. 내적인 부하, 내 몸에서 생산하는 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벨 스쿼트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바벨이라고 하는 무게, 플레이트의 무게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개념에 대해서 밖에서 외적인 부하가 내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external force, internal force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한다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회전운동의 축을 통과하는 개념 하에 결과적으로 축이 통과되는 기준의 외적인 부하는 회전운동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자, 축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밀면 축을 기점으로 열리겠죠. 축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밀면 이렇게 열리겠죠. 가능해요? 여기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불가능한 거예요. 뭐 3개 꼽으라 그러면 여기서 열어도 안 열리겠죠. 얘도 안 열리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2개만 꼽으랬으니까 저는 보여지는 평면에서 이걸 간단하게 뽑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지뢰의 형태로 좀 기준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지뢰에 대한 개념을 나중에 이제 좀 알게 되는데 이 지뢰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건 1형 지뢰, 2형 지뢰, 3형 지뢰 뭐 이런 건 알아요. 근데 우리 몸은 대부분 다 3형 지뢰인데 자세를 바꾸면 뭐 2형 지뢰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표현되는 개념이 3형 지뢰에 대한 개념으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3형 지뢰를 기준으로 백스쿼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려면 3형 지뢰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먼저 여기에 축이 있어서 요런 시소가 요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빨간색은 뭔가 우리 몸에 근육 같지 않나요? 예. 그래서 좀 시빨간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부하는 슬라이드가 블랙이기 때문에 제가 흰색으로 좀 칠해서 요거를 external force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거죠? internal force가 되는 거죠. 자, 회전운동의 축을 기준으로 internal force가 축과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고 external force가 축과 근육보다 멀리 있는 개념인 거죠. 이 개념을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축의 위치만 반대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internal force, external force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 몸으로 좀 가져와 볼 거예요. 제가 축에 대한 개념을 표현할 때 이 바닥선 있죠. 요거 시소의 평면 같은 선 요거를 제가 femur라고 하는 넙다리뼈로 한번 변형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선생님들 좀 감이 오실래나? 자, 대퇴골을 기준으로 축에 대해서 internal force와 external force를 한번 고려해 보는 거예요. 자, 먼저 넙다리뼈라고 하는 기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넙다리뼈라고 하는 건 하나의 뼈의 두 관절면을 갖고 있어요. 몸쪽에 있는 프록시멀 파트에서는 힙본과 만나는 넙다리 헤드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고요. 먼 쪽에서는 티비아 뼈와 만나서 무릎 관절을 이루는 컨다일과 관련된 형태의 관절면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딱 보시기에 왼쪽이 고관절 같으세요? 오른쪽이 고관절 같으세요? 당연히 왼쪽이 고관절이겠죠. 자, 여기가 힙이라고 정의를 합시다. 여기가 knee라고 정의를 할게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가 external force예요. 여기도 external force예요. 여기도 external force예요. 그냥 세 개를 제가 정의를 했어요. 여기는 internal force예요. 자, 기준을 일단 이렇게 잡아볼게요. 여기가 힙 조인트고 여기가 니 조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문이 안 열리는 기준에 두 가지만 뽑아라 그랬을 때 제가 요 문 형태의 고리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두 녀석을 제가 체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드렸어요. 외적인 부하가 축을 통과하면 돌림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문이 안 열린다라고 제가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내 몸의 관절에서도
돌림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그 돌림 운동을 수행하는 근육들이 일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안 한다는 의미인가요? 안 한다는 의미잖아요. 아니,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잖아. 그쵸? 상대적으로 덜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 돌림 운동을 시키려는 인자의 힘이 들어왔을 때 대항하려고 하는 근육의 힘 발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스쿼트를 한다라고 하는 건 바벨의 위치는 일단 목이라고 좀 정해놨죠. 뭐 어깨 위에 승모근 뭐 이렇게 정할게요. 예, 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여기에 바벨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기준에서 선생님들이 이 넙다리뼈를 기준으로 한번 몸을 이렇게 좀 스쿼트 동작을 연상을 해보세요. 지금 허벅지 뼈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미드 스탠스에서 스쿼트 동작의 기준을 잡고 있는 동작이잖아요. 이쪽이 고관절이니까 제가 자세를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동작인 거예요. 뭐 영상에선 좀 안 보일지 몰라도 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에서 바벨의 위치에서 직선을 딱 걷더니 어라? 상당 부분 여기랑 가깝게 돼 있는 방향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랑 돼 있는 방향이 있어요. 세 번째는 여기랑 돼 있는 방향이 있어요. 네 번째는 여기랑 돼 있는 방향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역학적 관점에서 외적인 부하가 몇 번에 들어왔을 때가 힘을 가장 고관절 입장에서 덜 쓰는 무게 위치가 될까요? 두 번째,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위치가 고관절 입장에서 봤었을 때 가장 힘 발생을 많이 하는 위치가 될까요? 1, 2, 3, 4번 중에. 자, 그럼 결과부터 설명을 드리면 힙조인트 입장에서는 4번의 위치로 오는 게 가장 높아요. 힙조인트가 왜?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 우리가 그거를 모멘트 암이라고 하거든요. 회전 운동을 기준으로 힘이 사용될 때 내적인 힘이죠. 여기는 지금 내적인 힘인 거예요. 이렇게 맥시무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내적인 힘이 사용이 될 때 고관절 입장에서 놓고 보면 4번의 위치에 있는 게 고관절에서는 일을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역학적 위치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힙 세미나나 힙 운동을 가르쳐주는 영상들이나 동작들을 보게 되면 외적인 부하로부터 힙의 거리를 많이 둘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다 그게 역학적 원칙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외적인 부하와 내적인 부하, 삼형질의 특성 이런 걸 고려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그런 의도로 만들었는지는 솔직히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리가. 자, 그럼 반대 입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게가 1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무릎 관절 입장에서는 여기가 지금 경골뼈 티비아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회전 운동의 축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표현하는 기준에서는 바스투스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쿼드리셉스가. 그래서 외적인 부하가 1번 쪽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릎 관절 쪽에 연결된 바스투스에 대한 근육의 활성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회전 운동이 하나의 뼈에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아이, 시소 앞서 표현드린 개념에서 놓고 보면 하나밖에 없었지만 내 넙다리뼈의 기준은 힙 조인트와도 연결이 되고 니 조인트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쿼트 동작에서 무릎 관절에도 힘이 들어가고 엉덩 관절에도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여기서의 엉덩 관절은 엉덩 관절의 회전 운동을 이루는 스쿼트 동작에서 요구되는 굽힘 동작에 대한 평근들에 대한 활성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무릎 관절로 표현되는 건 무릎 관절의 굽힘에 대한 펴 동작을 만드는 바스투스라고 하는 쿼드리셉스 근육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퇴사두근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자, 다 틀렸고 그렇게 가지 마시고 고객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회원님께서 운동하시려고 하는 기준이 힙에 대한 발달을 좀 높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대퇴부에 대한 발달을 높이고 싶으세요? 분명히 요구가 다를 수 있잖아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면 회원님께서 힙에 대한 발달보다 대퇴부의 발달을 주고 싶다면 스쿼트 동작을 통해서 하고자 할 때 외적인 부하가 힙 조인트와 가까이 두는 연습을 하시면 바스투스의 발달을 훨씬 크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게 프론트 스쿼트예요. 그리고 회원님께서 힙에 대한 발달을 주고자 하시면
이 회전 운동의 축으로부터 거리를 멀게 운동하는 연습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자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라 논리적이지 않나요? 아, 이게 전문가 아닌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저는요. 네 생각이고요. 네 생각 말고 기준이 되는 생각을 고객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표현하는 건 그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학적 관점을 배우는 거고 뼈에 관련된 기준을 공부하는 거고 관절과 관련된 기준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뭐 좋고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힙 운동은 맞고 니 조인트 운동은 틀린 건가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자세를 기준으로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제가 앞서 표현드린 것처럼 1번, 2번, 3번 둘 다 그냥 백스쿼트라고 정의를 하세요. 체간의 각도만 좀 달라지는 거예요. 바벨의 위치도 여긴 좀 내려와 있지만 그냥 똑같이 있다고 다 가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포인트로 목 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상황에서 힙 조인트 입장에서 이렇게 거보면 어떨까요? 뭐가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제일 멀죠? 당연히 1번, 2번, 3번이죠. 그럼 내가 힙 입장에서 운동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힙에 힘이 잘 들어가는 동작은 몇 번인 거예요? 1번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표현해 볼까요? 누가 무릎 관절에서 회전 운동의 축과의 수직거리가 제일 멀죠? 여기가 무릎 관절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되겠네요. 무릎 관절이니까 이렇게 그으면 되겠네요. 무릎 관절이니까 이렇게 그으면 되겠네요. 당연히 얘가 제일 멀죠. 그래서 대퇴사두의 기준은 이 녀석이 더 발달이 잘 된다. 이렇게 근육에 대한 힘의 방향성을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생각대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의 기준을 잘 알고 계시면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운동들 누구 말이 맞아, 누구 말이 맞아, 누구 말이 맞아 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운동에 대한 방향성과 힘에 대한 방향성이라는 게 자, 운동이라는 그 자체가 결국은 외적인 부하를 다루거나 내 몸의 자세를 바꿔서 내 몸의 신체 구조를 외적인 부하로 바꾸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삼각근 입장에서는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안 하겠지. 거의 안 한다고 봐야지. 그죠? 왜? 중력과 동일한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삼각근의 면이. 근데 제가 얘를 이렇게 바꾸면 내 팔이 외적인 부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개념들을 선생님들께서 조금씩 녹여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뼈대근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들만 잘 선택하셔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지식들과 운동에 대한 베리에이션, 다양성들을 엄청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비록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본 적도 별로 없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고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가정이 들어요. 근데 언젠간 해야 되는 거라면 일찍 시작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 방향성이 맞고요. 그래서 공부 다소 어렵고 제가 막 이렇게 힘있게 표현하는 이유도 이런 지루한 얘기하는데 졸라 루즈하게 1번이 다리에 힘 잘 들어가시죠? 자, 3번이 고관절에 힘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1번이 대퇴사두에 힘 잘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따구로 하면 이거 뭐 어디 듣겠어요? 짜증나서 고리따분한 거 얘기할 때는 오버 액티비티가 나와야 보는 시청자도 아, 이 새끼 존나 노력하고 있거나 뭐 이런 걸로 봐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막 이렇게 별의별 짓거리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뭐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스쿼트의 체간의 움직임의 각도에 따른 근육의 활성도가 되는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어요. 선생님들 이 부분 잘 정의하셔서 선생님들께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실 때 한번 다리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힘에 대한 변화의 폭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내가 느껴지는 체감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하나의 지식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